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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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는 코너이고요. 오늘은 54번째 내가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배우자 선택의 무의식적 메커니즘,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눈 떠보니 이런 사람과 살고 있더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암담한 미래를 보고 한숨을 쉬었던 그런 관계 패턴을 좀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배우자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택배 환불시키든지 아니면 반송시키고 새 물건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배우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정말 환장할 이야기죠. 부부 세미나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소영 씨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노래를 쫙 같이 불러주고 이제 부부끼리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남편분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정말 이 노래처럼 당신만을 사랑할 거고 당신과 다시 결혼할 거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주 앉은 아내가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하고 절대로 두 분 다시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다 라면서 손사래를 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다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손사래를 치고 막 아주 그냥 치를 떨고 몸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가끔 저도 부부 세미나 현장에 가면 강사님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랑 같이 살고 싶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가 이렇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남들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랑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스라고 하지 말자라고. 왜? 아니, 한 사람하고 살았으면 충분하지, 다시 태어났는데 왜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어디 외국을 나가면 다른 나라를 가보아야지, 같은 나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관광지에 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 다른 사람을 통한 새로운 관계 패턴을 경험하는 게 훨씬 낫겠죠. 어쨌든 결혼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이 같은 배우자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치를 뜰 만한 혐오 자극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사람은 아예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할 때 결혼하겠느냐 물으면 나는 나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 결혼 같은 건 아예 꿈도 꾸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부모들은 아예 대놓고 자식들에게도 너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로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부들도 들어 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자, 그런데 정말 배우자를 다시 고른다면 제대로 고를 수 있을까요? 그때는 철이 없었다, 개념이 없었다, 부모가 강압적이라서 그랬다, 한 인간이 도로의 아스팔트에 들어 눕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속도 위반 때문이었다, 이런 기타 등등. 그때는 그래서 결혼 자체가 불합리였고 어떤 현명하지 못했다는 처사였고, 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제대로 된 배우자를 제대로 골라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되게 배우자 선택의 메커니즘에서 배우자를 만날 때 첫눈에 그냥 바로 연결이 되었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반쪽이다 라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는데, 그 이면에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어서 아무리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다분하다 라고 말하는 게 부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체념하지는 마십시오. 배우자가 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배우자가 내 인생 전체를 다 책임지거나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긍정심리학 또는 행복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행복에 대한 일상적인 조건들, 그래서 학문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영역들을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명하고 확인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긍정심리학자들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환경 자체를 다르게 보는 건데, 일명 파랑새 찾기,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녔지만 어디에도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차원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더라. 즉 행복의 조건은 멀리 있지 않더라. 가까운 곳에 있더라. 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렇다면 행복의 파랑새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내가 지금의 배우자하고 살고 있는 이 사실 자체,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완벽한 독립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부부관계는 의존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거는 무의식적 기대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의지가 아니라 의존의 차원이라는 점입니다. 결혼하면 내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가 알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무의식적 기대가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은 결혼에 관한 판타지, 환상이라고 제가 좀 누차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의존형 부부관계의 전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해오는 정도야 뭐 받아줄 수 있지만 의존해오는 딱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는 그런 사람처럼 다가오는 마치 찐득이 같은 스타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 의존해올 때 몸을 반사적으로 뺍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몸을 기댔는데 이쪽에서 몸을 빼는 바람에 그대로 엎어져서 얼굴 다치고 팔 부러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아무래도 이런 성향이 많겠고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속으로 되뇌든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속았다.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의존형 부부관계인지 의지형 부부관계인지를 측정하는, 이걸 가르는 그 대화가 있는데요.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의존의 차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명 머스트 귀신, 당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경우인데, 남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아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아내라면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기본이지, 그쯤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의존형 관계의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의지의 차원이지 의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지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은 굳건히 서 있고 힘든 사람이 옆에 살짝 기대는 정도, 이런 것을 의지라고 하죠. 말 그대로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그 나무가 뿌리 내리기까지 지지대를 태워주는 이것들, 이걸 의지라고 합니다. 목발 짚은 사람도 의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배우자가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어서 배우자로 하여금 쉼과 충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관계, 내 어깨를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관계가 의지의 차원입니다. 내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은 어깨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각자는 자기 탐사를 해야 되고 자신의 교양의 폭을 넓혀야 되고 정서적인 니즈를 채워야 되고 여유와 만족이 가득해야 되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내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어깨를 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교양을 쌓고 자신을 탐사하고 가꾸고 정서적 건강을 건강하게 채워가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배우자를 향한 최상의 서비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배우자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정사실인데 나는 지금 이 배우자와 벌써 몇 년을 살고 있고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바꾸고 싶지만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어쨌든 부부관계에 힘들지만 그래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솔루션으로 홀로서기가 중요하다.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된다. 각자가 홀로 서야 부부관계는 의존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이 되어서 서로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기본 모토는 혼자여도 좋았는데 둘이 있으니 더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